저희 교재 76쪽입니다, 여러분. 노출을 측정하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야, 참 이 책 대단하죠? 계속 노출을 측정하는 방법 1, 2, 3로 나가는데, 저는 근데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하기 전에, 이게 이제 저는 이 책을 갖고 강의를 한 게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이 책이 아닌 경우도 많았고요. 오프라인상에서 수백 번을 하는데도 이렇게 할 때마다 사실은 좀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이제 특정 다수의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실수를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요. 그렇게 많이 해왔던 건데도 긴장을 해요. 어디 오프라인 가서 강의할 때 또는 학생들 가르칠 때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네요. 아이고야, 또 한번 해볼까요? 노출 측정하면 세 번째, 특별한 톤의 노출과 브라켓팅. 자, 여기서 이 책자에서는 여기서 요번에 편에서는 저게 나오네요. 브라켓팅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아마 나머지 얘기들은 제가 그 전에 익히 했었던 얘기예요. 하얀색을 하얗게 찍으려면 노출계가 18% 반사율로 갔기 때문에 어떻다? 두 스텝을 더 열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하얀색이 하얗게 찍힌다. 검은색은 어떻다? 마찬가지로 18% 노출계가 18% 반사율로 갖는 거기 때문에 검은색도 회색으로 찍힌다. 그럼 검은색을 찍으려면, 검은색을 검게 찍으려면 어떻게 된다? 노출을 두 스텝 더 조여줘야 된다. 부족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지 검은색이 검게 나온다. 그 얘기들이 이 책자에 다시 한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조금 읽어보죠. 최종적인 프린트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톤을 갖게 될 것인지를 촬영할 때 미리 정할 수 있다. 왜? 이제 여기 밑에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왜?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반사식 노출계는 어디에 맞춰져 있다? 제가 몇 번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18%의 반사율을 갖는 그레이 카드에 맞춰져 있다. 즉 회색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흰색을 봐도 회색, 검은색을 봐도 회색이다. 그랬을 때 이걸 거꾸로 이용하면 어떻다? 그대로 찍으면은 회색으로 찍을 수도 있지만은 흰색으로 찍고 싶다면은 두 스텝을 더 열어주고 찍으면 흰색으로 찍을 수 있다. 이 얘기가 어디까지 나오는 얘기냐면 그 밑에 부분 노출계가 지시한 노출값을 변화시킴으로써 밝은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이 사진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기인한다고요? 우리가 반사식 노출계에 내장된 노출계는 18% 반사율을 갖는 회색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노출계는 생명이기 때문에 흰색은 왜 그럼 흰색으로 보인다고 그랬죠? 제가요? 90% 이상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검은색은 마찬가지로 반사율이 극히 적기 때문에 우리 눈에 검은색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입사광식 노출계로 잴 때는 어떨까요? 들어오는 빛을 재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를 않는다. 평균적인 노출을 얻을 수가 있다. 하지만 입사광식 노출계의 가장 큰 단점은 뭐다? 자체 발광하는 그런 것들은 찍을 수가 없다. 노출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다. 즉 네온 사인이라든가 간판 등 자기가 직접 반사를 시키는 것에서는 입사광식 노출계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밑에 보면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피부에 노출을 맞춘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피부에 노출을 맞추는 것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초점은 어디에 맞추는 것이 맞을까요?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요. 초점은 눈에다가 맞추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요, 초점을 특별하게 손을 부각시킨다거나 귀를 부각시킨다거나 코를 부각시키는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초점은 눈에 정확히 맞아 들어가야지 힘이 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고 살아있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물 사진을 찍었는데 눈이 초점이 안 맞아서 동태 눈깔이 됐더라. 참 보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 슬라이드와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노출을 약간만 더 주어도 밝은 쪽의 디테일이 날아가 버린다.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노출을 약간만 더 줘. 자, 이제 노출에 이게 이제 관용도 쪽에 속하는 건데요. 컬러 슬라이드와 디지털 카메라는 노출을 약간만 더 줘도, 즉 오버를 시켜요. 노출을 좀 오버를 시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많이 화면상에서 디테일이 날아가 버린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맞으실 것 같아요. 섀도우 안부 부분보다는 하이라이트 쪽이
더 이제 많이 날아가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가티브 필름으로 촬영할 때는 노출 부족보다는 오히려 어떻다? 노출 오버 쪽이 낫다. 이건 이제 특성이에요. 네가티브로 찍을 것이냐, 컬러 슬라이드 필름으로 찍을 것이냐인데, 여러분들 요즘 이제 필름 잘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얼마만큼 중요도를 갖고 갈까 하는데, 그래도 나오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네가티브 필름으로 촬영할 때는요, 노출 부족, 즉, 어둡게 나오는 것보다는 좀 더 밝게 찍는 게 유리한 거고요. 컬러 슬라이드일 때는 반대의 개념으로 찍으시는 게 더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그 필름이 빛에 대해서 작용하는 정도 또는 노출의 관용도 이런 거와 이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왕초보 사진교실이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까지만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노출은 측정하는 부분이 톤만이 아니라 프린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여전히 상대적으로 더 밝거나 어둡게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남성의 얼굴은 노출을 더 주거나 덜 주었을 경우에도 항상 그가 입고 있는 검은색 바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밝게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노출하기 측정한 어려운 장면들도 있다. 이렇게 하고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노출계로는 아예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뭐 이건 쭉 읽고 노출이 아주 길어지면 노출 부족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건 이제 뭐 상반측 불계나 이런 얘기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여기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 제가 이제 쭉 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밑에 보면 76쪽 보면 브라켓팅 노출 방법이라고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죠. 자, 브라켓팅 노출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노출을 쟀는데 250분의 1초에 조리개 8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실질적으로 노출을 잰 250분의 1초에 8이라는 노출값이 노출계가 지시해준 노출값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을 때 이걸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를 해줄 수 있는 거냐. 이제 경험치에 의해서 여기서 조금씩 조절해가고 정확한 노출값을 찾을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다는 얘기예요. 브라켓팅이라는 건 뭐냐면 노출계가 지시한 기본 노출값에서 내가 임의적으로 노출을 부족시키거나 오버시키는 것, 즉 초과시키는 노출을 우리는 브라켓팅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내가 불안해. 이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조리개를 만약에 8로 놓고 500분의 1초로 한 스텝을 노출을 부족시키거나 반대로 조리개를 그대로 놓고 60분의 1초에 한 스텝을 오버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기준점인 노출계가 지시한 기준점 노출을 기준으로 해갖고 앞, 뒤로 한 스텝씩 내지는 반 스텝씩 또는 3분의 1 스톱씩 노출을 오버하거나 부족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노출의 브라켓팅이라고 명명을 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필름을 쓸 때는요, 사실은 이 브라켓팅을 많이 하고 싶어도 필름 값이라는 게 무시 못했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요즘 디지털 카메라도 많이 쓰고 계시죠? 그럴 때는 필름 값도 안 드니까 노출 브라켓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이렇게 한 스텝씩 가는 것보다는요, 반 스텝씩, 즉, 반 스텝씩 할 때는 셔터 스피드로 하셔도 되지만 조리개로 하셔도 되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되지만 저는 뭐 보통 반 스텝씩 할 땐 조리개로 하거든요. 빠르게 그냥 따다닥 돌리니까. 자, 250분의 1초에 조리개가 8이었을 때 반 스텝씩 브라켓팅을 한다? 그러면 250분의 1초에 8 다음에 11을 하고 그러니까 6.7 아니지 6.7이 아니지 9.5 정도가 되려나? 그 다음에 250분의 1초에 6.7이 되겠죠. 요 정도의 반 스텝씩 브라켓팅을 한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3장을 찍었어요. 자, 근데도 불안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5장을 찍으시면 돼요. 밑으로 반 스텝씩 그러면 한 스텝이 가죠. 위로 반 스텝씩 그러면 한 스텝이 가요. 이거를 조리개로 하기 싫다. 조리개로 하기 싫다. 그렇다면 조리개 8에다 놓고 셔터 스피드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셔터 스피드로. 반 스텝씩 가면은 350분의 1초에 1이 될 것이고 250분의 1초에서 125니까 이건 한 180분의 1초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반 스텝씩 갔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안하다 그럴 때는 더 밑으로 한 스텝 더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로 한 스텝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노출이 반 스텝씩 두 단계를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한 스텝씩을
노출 과부족으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브라켓팅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현재 저도 송보도 마찬가지고 프로 사진가 또는 직업적으로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브라켓팅을 합니다. 노출계, 그만큼 경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뭐, 요즘 디지털일 때는 돈 많이 안 들잖아요. 필름일 때도 당연히 우리는 브라켓팅을 했고요. 나도 이 카메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신뢰를, 뭐랄까, 100% 뭐 할 수도 있지만은 항상 정확한 노출값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브라켓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이거에 몸에 습관화되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랬고, 하나의 적정 노출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나중에 이제 프린트를 할 때요, 적정 노출이 좋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과부적이 된 노출이 프린트할 때도 좋을 수도 있다. 이건 어느 게 좋을지는 나중에 결과물에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브라켓팅이라는 개념으로 활용을 한다. 그리고 많이 쓰는 것이 옳다. 그 얘기들이 지금 76에서 77쪽까지, 그 다음에 노출계로 아예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노출 시간이 아주 길어지면 노출 부족이 생길 수 있다. 요거는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요. 요게 이제 상반측 불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요 부분만 갖고 한 몇 광자 정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해갖고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자세히 나와 있고요. 오늘 요번 강좌에서의 핵심은 우리는 브라켓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브라켓팅이라는 개념은 기존 노출값에서 앞뒤로 얼마만큼 노출을 과부적을 주느냐, 더 찍는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는 브라켓팅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갖고 노출을 측정하는 방법 1, 2, 3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